약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약초교수 조경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부 가려움증에 활용하는 약초를 소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20만 가까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약초와 함께 활용하면 또 굉장히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초를 또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 약초는 우리나라 그 산에 전국에 다 있는 편이에요. 물론 몰려 있는 곳이 따로 있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약초는 우리 전문가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약초이라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약초가 또 독성이 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의가 필요한 약초이기도 합니다. 어떤 약초인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약초인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아마 이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게 운향과 식물인데요. 여러분, 운향과, 이 운이라는 뜻도 향기라는 뜻이고요. 향이라는 뜻은 정말 향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운향과 식물들은 대부분 향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이 식물의 이름은 백선이라고 합니다. 백선.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이 백선은 운향과 식물답게 향기가 좋은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운향과 식물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귤, 그리고 수입되는 오렌지, 그리고 탱자, 뭐 이런 것들이 운향과 식물이죠. 그래서 운향과 식물들은 대부분 관목인데요. 나무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보이는 이 백선이라는 식물은 나무가 아닙니다. 초본 식물이에요. 풀이라는 뜻이죠. 1년 만에 이렇게 자랐다가 다시 줄기와 꽃은 사그라들고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뿌리는 죽지 않아요. 다년생이니까. 자, 이 백선이라는 식물에 좀 자세히 볼까요? 지금 잎 모양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산에 가도 우리가 야생하는 거를 봐도 딱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꽃이 참 아름답죠. 이게 원예용으로 지금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데요. 꽃이 너무 예뻐서 이게 원예용으로 좀 재배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예쁘죠. 자, 다음에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약초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의 뿌리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 정말 오래된 거를 캐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정말 와, 이거는 진짜 약초 하나 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백선을 우리 민간에서는 봉삼 또는 봉황삼이라고 이름을 또 붙여놨는데 여러분, 공식 명칭이 절대 아닙니다. 봉삼 또는 봉황삼. 그리고 이 뿌리를 캐가지고 기다란 그 당금주병에 담가서 판매도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명약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판매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좀 멋지기 때문에 이 봉황을 닮아서 뭐 봉삼 또는 뭐 봉황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효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옛날 동의보감이나 이런 의학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풍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어서 팔다리를 들지 못하는 것 또는 근골이 약해서 힘이 없을 때 뭐 죽은 살, 팔다리가 굽혔다 폈다 못하는 것, 그러니까 중풍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퇴행성 어떤 관절 증상, 질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몸을 이제 움직이기가 굴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백선의 뿌리, 즉 일명 봉삼이라는 걸 썼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효과가 딱 들으면은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이렇게 술에 담가 가지고 판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봉삼, 봉황삼, 즉 백선의 뿌리는요, 원래 고유의 명칭은 백선피입니다. 백선피. 여기서 마지막에 피자는
껍질이라는 뜻이죠. 껍질. 그러니까 백선의 뿌리를 껍질만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백선피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백선피의 문제가 뭐냐면 간독성이 유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실험 과정에서 간독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 중에 간독성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면성인데요. 이 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위스의 이분 이름이 뭐냐면, 제가 보고도 좀 그러네요. 스위스의 의학자였던 파라켈수스. 파라켈수스 이분이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딱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약이든지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용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약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먹냐에 따라서 약효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독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수면제를 한두 알 정도 복용하면은 잠을 잘 수 있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알 또는 20알을 한꺼번에 먹는다면 죽는 겁니다.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여러분, 그것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이 드시는 술 마찬가지죠. 한두 잔은 혈액순환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한두 병은, 매일 한두 병씩 먹는다면 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공기 먹는 것은 적당하겠죠. 그렇지만 3공기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고 매일 3공기를 먹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독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용량이 초과되었을 때는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음식이나 약은 특히 그렇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약은 더더욱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독이 없다고 하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든지 용량이 초과되면 그러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백선이라는 식물, 그리고 그 뿌리를 백선피라고 했는데요. 이 백선피가 한마디로 피부병의 아주 특효약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피부질환이 있을 때, 특히 습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물이 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백선피를 달여가지고 실제로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용제로 썼다는 얘기죠. 이 둘 다 가능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내복도 되고 외용도 되는 약인데, 문제는 저는 외용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선피를 구해서 달입니다. 달이는 얼마만큼 넣어서 달여야 되는지, 사실 이 옛날 의학서에도 적당히 넣는다고 돼 있어서 여러분도 그냥 적당히 넣어서 달이시고요. 달여서 그 물을 추출해 가지고 피부 질환이 있는데 바릅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 피부 질환이라면 진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 백선피도 가려움증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약초를 설명했냐면 고3을 설명했어요. 고3하고 백선피를 같이 달이셔 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 피부 질환 있는 부위만 바르는 거예요. 아토피가 됐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됐던 햇빛 알레르기가 됐건 접촉성 피부염이 됐던,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름이 다양하죠. 피부병은 여러 가지 피부병에 달여서 바르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은 가려움증도 없애면서 피부의 발진도 없애줄 수 있는 약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르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걸 권하는데, 옛날 사람도 이걸 바르지 않고 먹었다는 거죠. 달여서. 근데 용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용량은 이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다르는데, 만약에 복용해야 된다면은 1.5g, 1회 복용량입니다. 1.5g에서 시작해서 많아야 10g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물론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준 용량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더 팁을 드릴게요. 옛날 의서에 보면은
탈모에 쓰는 약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개가 소개가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백선 P도 마찬가지로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눈썹이 빠지거나 머리가 이렇게 빠질 때 이 백선 P를 다려서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고3도 탈모에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백선 P도 탈모에 사용합니다. 두 약초의 공통점은 쓴맛이 강하다는 겁니다. 쓴맛이 강하면 염증 치료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두피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 줄 것이고, 그러면은 머리가 덜 빠지는 거죠. 눈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약초를 잘 활용하셔서 탈모뿐만 아니고 각종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약초를 팔지 않습니다. 특히 백선피를 구매하시려면 아마 이 인터넷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변에 약재상 가시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